이런 새끼들 있죠. 그래서 일단 뭐라고 우기느냐, 성적으로 보수적이라서 우리를 딸도 못 치게 한다. 웹툰 업계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 결국에는 정부 당국하고 이 회사 사이에 모자이크를 둘러싼 줄다리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한국 웹툰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똑같아. 일본도 맨날 그 이제 AV 영상에서 모자이크의 밀도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가지고 그 AV 업계하고 당국하고 맨날 싸워. 계속 느슨하게 적용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을 때 풍기 한번 단속해야 돼. 이럴 때 또 빡세게 조이고 이 흐름이 있다고. 이게 초박형 모자이크로 갔다가 엄청 떡 모자이크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게 업계 사람들만 아는 이 패턴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그 영화 쪽, 그러니까 영상물 쪽은 엄청 빡세게 단속하는 거에 비해서 웹툰 같은 표현물, 창작물 쪽은 조금씩 이게 풀어주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 이거는 업계 사람이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자, 그리고 저 초보자들이 또 저도 모르면서 떠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이트 자체를 완전히 막게 되면은 그 사이트는 분명히 정상적인 컨텐츠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당당한 자유가 다 박탈당하는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도 이 성범죄 범주로 들어가서 처벌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뭐가 있을까요? 음란 만화 있잖아요. 그거를 번역한 사람도 처벌을 받더라고요. 아, 망가를 번역했다고? 네. 왜 그렇죠? 음란물 유포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음란물이라고 할지라도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판매되는 상품이면은 정상적인 물건인 건 거잖아요. 하나의 서비스인 네,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불법 영화를 번역하는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일본 성인 망가를 번역했는데 법적 처벌을 받았다. 어디서 또 야바이질을 치고 있죠. 이게 아마 이제 DC 같은데 이렇게 낄낄대면서 올라오니까 실제로 번역만 했는데 법적 처벌을 받은 걸로 지들끼리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아닙니다. 자, 이 사건을 좀만 찾아보시면 실제로는 음란 만화를 일단 스캔을 해가지고 대사를 붙여가지고 인터넷에 유포한 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려면 최소한 기사라도 좀 상세하게 읽어보고 떠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그런 기초적인 성의가 없어. 그리고 그것도 모르니까 지들끼리도 낄낄대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형법 243조가 어쩌고 244조가 어쩌고. 아니 모르면서 왜 떠드냐고. 저 기사를 좀 읽어봐. 그게 아니야. 형법으로 걸린 게 아니에요. 뭐로 걸렸느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자로 뭡니까? 아청법이다.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로 벌금 200만원,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나오는 만화를 불법 스캔을 해가지고 그거를 번역해서 거기에 대사를 붙여가지고 다시 인터넷에 재배포를 했다 이거야. 여기 날짜도 나옵니다. 이거 적발된 게 2015년입니다. 박근혜 때예요. 2020년 6월에 2심 판결이 나오니까 이게 문재인이 그런 거 아니야? 박근혜 때 걸린 거야. 아니 도대체 기사만 좀 읽어보고 또 알 수 있는 거를 왜 저거를 안 읽고 또 아무렇게나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망가를 번역했다고 해서 걸린 게 아니고 그 망가에 일단 교복 입은 학생이 나와. 그걸 보고 당국 입장에서 미성년자네? 그래서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이라고 해가지고 아청법 적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왜 갑자기 영화 번역하는 거랑 비교를 하냐 이거야. 그게 영화 자막을 번역해서 올리는 거랑 이게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니? 저것도 재판 내용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떠드는 거예요 저게. 자막만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누가 뭐라 그래. 너도 그냥 망가 그 텍스트 번역해가지고 그 텍스트 파일로 해가지고 올리면 그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걸 누가 보니?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근데 그거를 스캔볼에 얹어서 화면하고 같이 제공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초등학생이 나오는 일본 야애니를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막을 얹어서 올리면 안 걸리겠니? 아청법에 걸린다고. 영화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번역을 해서 텍스트를 올리면 누가 뭐라 그래. 근데 그 번역한 거를 저작권이 따로 있는 영화에다가 영상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올리면 저작권법으로 걸린다고. 심플한 거야.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아청법을 표현물로 넓힌 거, 그래서 만화로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시킨 거, 그게 2010년대 초반에 엄청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반대 여론도 굉장히 극심하게 진짜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 이 당시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세력이 어디일까? 우리 재준이가 좋아하는 국민의힘? 그 전에 새누리당? 이 소위 이 보수 정당에서 그랬을까? 그런 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창작물에 대한 보호, 이런 데에 윤서인이나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민자당이나 이런 데서 목소리를 냅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니잖아. 이 당시에 그 논란이 소위 말하는 아청법 2조 5호 논란입니다. 그 적용 범위를 만화 같은 창작물, 만화 같은 표현물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는 무리다. 영상물에 실제로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애가 나오는 거랑 그걸 만화로 그리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 라고 진보 진영에서 난리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반대 논의를 주도했던 원내 정당이 어디냐? 당연히 민주당이죠. 새누리당은 아니니까. 그 당시에 그 선봉에 서 있던 국회의원이 누구냐? 그 당시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입니다.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토론 제목 보세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 청소년 보호인가?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 그냥 범죄자만 양산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토론회 때 사진 보시면 미스터 표현의 자유죠. 고대 박경신 교수 이런 사람들 참석해서 발언하고, 그 당시 최민희 의원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 보세요.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받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에 애니메이션과 같은 표현물이 포함돼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돼서 실제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양산하는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정안을 냈지요. 이거 과도한 법 집행이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대표 발의 최민희, 공동 발의 홍일학, 박원석, 김현미, 노웅래, 박남춘, 윤관석, 윤호중 다 누굽니까? 쟤네들이 성인물 탄압한다고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진보적 정치인들입니다. 다 민주당 사람들, 정의당 사람들이에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을 표현물에까지 넓히는 거는 만화를 억누르자는 거다. 그 만화를 빼자, 표현물을 빼자.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야. 실제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여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까요? 못 됐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당연히 새누리당 때문이죠. 이 수정안은 폐기가 됐습니다. 언제? 새누리당도 아니네, 한나라당 때네.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압도적 다수당일 때 폐기됐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야망가 스캔해서 올리다가 아청법으로 걸렸는데 그거를 갑자기 민주당 탓을 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예? 다음은 또 뭔가를 모르는데 일단 떠들고 보는 그 현장입니다. 보시죠. 이게 또 나타나는 게 이번에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 이 지금 되게 젊으신 분이죠. 네. 2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천여막 옵션의 체험반까지 리얼돌 규제 오늘 뗐다. 리얼돌. 네, 리얼돌.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거지? 이게 이해가, 왜 규제를 하는 건가요? 형법에 따르면은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거나 이제 판매하면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제 유교 국가다 보니까. 너무 놀랍네. 그러니까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치 이거는 담배 피는 거나 술을 마시는 거를 처벌하는 거랑 같은 논리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기호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욕망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성과 관련돼 있다라 그래가지고 처벌이 된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모든 사실관계를 다 틀릴 수가 있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맞는 게 없을까? 전부 다 틀렸어. 자, 일단 작년에 논란이 됐던 그 리얼돌 사건, 그때 당시에 적용했던 법률이 뭐냐? 관세법입니다. 형법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세관에서 걸려가지고 그게 재판까지 간 거예요. 자, 사실 특히나 이제 세관과 관련된 관세법이나 뭐 이런 걸로 걸려있는 문제들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느슨하게 단속하는 경향으로 이제 풀어지게 돼 있는 건데, 실제로 작년에 대법원에서는 이걸 풀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도 느리기는 하지만 계속 조금씩 진보적인 방향으로,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의 사정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말이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초기입니다. 도입 초기에. 그때도 뭐 딜도니 오나홀이니 이런 이제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조금씩 들여오고 있었어요. 성인용품 시장이 막 그 열리던 시점. 근데 그때도 일본에 가가지고 그 일제 그 딜도나 이 오나홀이나 이런 거를 사가지고 갖고 들어오다가 재수 없으면 세관에서 걸리는 거야. 이게 스캔 찍어봤는데 이상한 거 갖고 있는 이 사람 걸렸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랬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자유롭죠. 요렇게 이제 새로운 제품이나 어떤 뉴 미디어나 이런 게 열리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보통은 제도화가 뒤따라가게 돼 있어요. 먼저 뭐가 나오고 그 뒤에 따라가면서 규제가 붙는 거라고 원래. 근데 쟤들은 이런 어떤 제도적 흐름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거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라고 우기느냐? 민주당이 개꼰대가지고 그렇다. 문재인 정권이 꼴보스라서 그렇다. 성적으로 보수적이라서 우리를 딸도 못 치게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재료로 이제 민주당의 박성민 최고위원의 발언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실제 맥락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 정치 기사로 나올 때는 제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당 지도부 리얼돌 규제 필요성 제기, 국회에 책무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인데, 대법원에서 수입을 막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례가 나왔어. 그러면 새 시장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새로운 제품들이 수입돼서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럼 뭐야? 그 제품에 대해서 규격이든 뭐 제품에 하자가 있는 문제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제품에 관련된 뭔가를 규제하려면 규제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져야 돼요. 제도 정비를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속 기사들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대법 수입 허용 판결 뒤 양성화된 리얼돌 단속 필요해도 근거 법령 없어. 그냥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왜 단속을 해? 그냥 나의 사생활인데 내가 씨발 딸 좀 치겠다는데. 이런 새끼들 있죠. 근데 그 인간이 살아
살아가는 거라는 거는 그렇게 님의 머릿속처럼 단순한 꽃밭이 아닙니다. 님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진짜 엉뚱한 인간들이 있어요. 당장 별다른 규정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냥 막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 나오느냐, 이런 인간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복제해가지고 붙이려고 한다. 진짜 나와요. 보세요. 125cm 귀여운 스타일. 이건 무슨 얘기냐, 아동형 리얼도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 진짜로 별놈들이 다 나와요. 규제가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별놈이 다 나온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아동이 아니어도 아동 포르노를 규제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컨텐츠들이 좀 전반적으로 범람하기 시작하면은 아동이 결국에 성적으로 피해를 받을 만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거는 제한하는 게 법이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런 것도 규제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쟤네들이 자꾸 그걸 헷갈리는데, 사상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모든 취향이 다 존중받는 게 아니에요. 아동성 도착은 사회적으로 그걸 취향이라고 인정하는 나라가 없어. 그건 그냥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상황이거든 그게. 자, 그러니까 우리 재준이가 이야기하는 그거 성적 기호라는 거, 그게 제한이 없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엉뚱하게 성적 기호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가 짝사랑하는 여자의 얼굴을 리얼돌에다가 붙이겠다라고 마음먹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아동처럼 만들어달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꼭 나와. 그거를 성적 기호라면서 인정을 해줘야 되겠니 재준아? 네가 좀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걸 우리 사회가 허용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규제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쟤들이 그렇게 추앙에 맞이하는 선진국에서도 다 규제 사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아동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엄격한 규제 사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고. 이거는 성문화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산업화되는 문화들에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재준이가 말이죠, 술, 담배 같은 기호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 그것도 기호식품인데 아주 철저하게 아주 강력한 규제를 받는 기호식품이죠. 술, 담배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야. 애초에 아무나 만들지 못하게 해놔. 엄청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고. 심지어 담배는 거의 국가 독점이에요. 청소년한테 팔면 죄를 받는다고. 이게 그래서 전부 다 뭐냐? 규제라는 거란다 재준아. 규제. 모든 산업은 규제를 받아요. 규제가 없으면 뭐다? 형이 항상 얘기하지? 행정 아웃도어. 글로 가고 싶으면 가. 애들이 이 어설픈 영상에서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야바이는 뭐냐? 헷갈리게 계속 섞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나 시간 순서나 맥락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막 섞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 판례를 2개를 가져가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들이 하는 이 주장이 뭔가 그럴듯한 근거가 있는 척 하는 거죠. 요 판례 2개를 보시면 말이죠, 남자 자해기구랑 여자 자해기구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남자만 차별해, 여자만 좋아하고, 남자는 억압하고 여자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보시죠. 음란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모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트에 음란한 그림을 그려서 친구한테 주면은 음란물 유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소도 할 수도 있겠다. 성적 네. 수치심을 느꼈다고. 네. 경도 아니다. 네? 이게 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네. 남성용 자유기구는 음란한 물건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그러네요. 사례가 있고, 이게 여성용 자유기구에는 놀랍게도 뭐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여자의 소중이는 왜 그러세요? 여자의 성기를 본딴 거는 음란물이 되지만 남자의 성기를 본딴 거는 음란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네. 여러분 혹시 저 캡처에서 어떤 야바위가 숨어있는지 찾으셨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잘 보면 판례 하나는 2000년 거고요, 다른 거 하나는 2003년 겁니다. 무려 20년 전 판례죠. 국가보안법으로 무기징역 선고도 받을 수 있던 시절입니다. 20년 전이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직 한국에는 성문화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기 전이야. 이제 막 시작되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다양한 시행착오가 혼재되어 있던 시절이에요. 저때 말이죠, 이 형들은 우리 팀 멤버들 다 대학 다니고 뭐 그러던 시절, 2000년대 초반이 말이죠, 그런 혼란스러운, 특히 성 관련된 그 웹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영순 작가가 덴마의 양영순이 아니던 시절입니다. 새끼가 양영순이었던 시절이야. 이제 막 한국에 딜도니 오나홀이니 젤콘돔이니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막 소개되기 시작하던 시점이에요. 왜냐면 민주정부로 바뀌고 나서 슬슬 그쪽 문화들이 풀리던 시점이거든. 그래서 사람들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경찰도 혼란스러워. 이거 보면 이걸 단속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잡아 가둬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경찰서장이 와가지고 실적 따오라고 조지면은 가서 일단 잡아오고 보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성인용품들이 이제 양성화돼가지고 시장에 팔리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인터넷 사이트 중에 하나가 또 딴지몰이라고 있죠. 여기서 또 딴지가 나옵니다. 한국의 리버럴한 성문화의 확산 과정에서 딴지일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쟤네들은 그 시절을 몰라가지고 생각도 못할 텐데 우리가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 세대는 알아요. 그 혼란상도 한 10년만 지나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4년만 돼도 전혀 다른 판례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거 사건 번호 붙여줘가지고 판결문 금방 찾아서 그렇지. 분석할 수 있었다. 걔는 실수한 거지. 판결 번호까지 잘랐어야 되는데. 자, 2014년 판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 물건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이거 본다고 해가지고 뭐 성적 수치심 느끼고 그런 거 아니다 라고 2014년에 되면은 그 판례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나홀 파는 거 문제없다, 딜도 팔아도 된다. 지들이 시대에 뒤처진 거예요. 2014년에 나온 판결문은 읽어볼 생각도 못하고 2000년, 2003년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시대에 뒤처진 거야. 우리는 지금 20년을 지나왔는데 쟤네는 아직도 20년 전에 있어. 그러면서 지네가 힙스터인 줄 알아요. 야동 보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힙스터인 줄 알아. 야, 그거 옛날에 우리가 지나온 자리야. 그래서 뭐 인라이트 머시기 영상을 요약하자면 이 영상은 바퀴의 발명에 대한 이야기다. 21세기에 오랜 동면에서 갑자기 깨어난 재준이가 헐레벌떡 깨어났습니다. 야, 이 바퀴 이거 내가 만들었다, 내가 바퀴를 만든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지나온 거, 다 봤던 거, 심지어 이미 식상해진 얘기, 그거를 무슨 엄청 새로운 거인 것처럼 2017년에 태어난 사람처럼 저렇게 너무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라이트 머시기 구독자 여러분, 더 이상 속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봤을 때는 니네가 얼마나 황당해 보이겠니? 니네가 아직 그저 한글을 못 뗐을 때, 이제 막 걸음만 하던 시점, 아직 기저귀를 뗄까 말까 하던 그때 이마 형들은 이마 다 지나온 과정이야 그게. 야, 니네 그저 삐삐 해가지고 이 모뎀 접속하는 그 승리의 쾌감의 소리를 알아? 니네가 거기 이마 나우놀이 천리안에 접속하면 이마 신세계가 있었어 그 시절에. 구성의 선생님의 아우성 알아? 아우성? 세운상가에는 그 시절에 이마 애들은 못 가는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왠지 알아? 빨간 비디오로 사야 되거든. 람마 2분의 1 같은 거 보면 말이야, 해적판에서는 말이지요, 람마가 변신을 뿅 했는데 가슴에 갑자기 까만색으로 칠을 돼 있어. 아니 분명히 좀 전에 남자 람마가 우통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맞았는데 변신을 했는데 왜 갑자기 옷을 입고 있냐고. 그랬던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이 업계 종사자예요. 내가 박근혜 때 웹툰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고난의 행군 시절을 뚫고 이 시절까지 지금 살아남아있는 내가 말이야, 증인으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뭐 민주당 정권이 돼가지고 검열이 빡세죠? 박근혜 때는 우리가 5월만 되면 웹툰 플랫폼들이 다 벌벌 떨었어. 왜냐? 가정의 달이거든. 음주 단속하듯이 성인 웹툰 플랫폼들 집중 단속 기간이야. 모자이크 빡세게 해라, 니네 이거 안된다, 이거 잘라라,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오죽했으면 멀쩡하게 사업 인가를 받고 무슨 모범 벤처 기업이라고 박근혜 정권에서 상도 받았던 레진 코믹스 모자이크 처리 어설프게 했다가 워닝 당했어. 갑자기 갔는데 내 코인 어떻게 이 상황이 됐다고. 이게 그게 2015년이야 레진 코믹스 워닝 사태. 그리고 남의 웹툰 훔쳐다가 지들끼리 막 그 뭐 도박 광고 붙여가지고 팔아먹던 거, 밤토끼 이런 거 때려잡은 게 어디냐? 문재인 정권이에요. 저작권법 위반이거든. 니네 같은 새끼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공짜로 보려고 그 지랄 하거든. 그 밤토끼 때려잡으니까 매출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30%가 뛰었어. 니들이 그 기분을 알아? 그때 이게 남성의 성욕을 탄압당했다고 막 그러던데 사실 기업가의 사유재산을 보고 간 거네. 그렇지. 남성의 성욕을 탄압받은 게 아니고 지들의 공짜 심리를 탄압받은 거지. 돈 주고 사서 봐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저것들이 이런 사정, 이런 맥락, 이런 실상,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맨날 떠드는 게 보니까 뭐 유교. 니네가 유교가 뭔지는 알아? 조선이 어떤 나라였는지는 알고 떠드냐고. 뭐만 하면 맨날 유교거려. 족도 모르면서. 니들이 막 그리고 그 유교거리는 거 조선이 그래가지고 엄근진의 나라였던 것처럼 떠드는 거 말이야. 너네 혐한 일봉 이 신성모독이야. 이승만 학당 교장님의 위대한 저서 반일 종족주의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인에게 강요된 정조율은 어디까지나 양반 신분의 여인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상민이나 천민 신분의 여인은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음란했단 얘기죠. 조선 왕조의 지방행정기구인 가명이나 군현에는 관비,
곧 관에 속한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기생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생제. 물론 그 기생제가 위안부 피해자들로 연결된다는 천일공노한 맥락의 논조를 펼치시긴 하는데 결국 이영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야, 조선이 막 유교 국가였으니까 성적으로 청정했을 거라는 편견을 버려라! 라고 이영훈 선생님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니네 지금 임마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야. 혐한 일본계의 성경을 니네가 거부하겠다는 거야 지금. 영상을 보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했어. 야, 수사 똑바로 해. 근데 뭐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재양이 젊은 남자다 탄압한다 라는 허수아비 때리기, 그 뇌피셜만 있습니다. 물론 업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산업 종사자로서 나야말로 한국의 이 보수적인 성인 콘텐츠에 대한 태도, 이 깝깝한 규제, 이 행정당국의 이상한 문화, 누구보다 내가 때려 바꾸고 싶은 사람이에요. 미치겠어. 우리야말로 절실한 당사자야. 근데 그 문화, 그 행정 문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대로 있는 거고, 니네가 틀린 건 틀린 거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진보 정권 들어와가지고 새삼스럽게 성인 컨텐츠한테 엄근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갑자기 성적으로 보수적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 우리는 정부 수립 이래로 이 나라 국가 당국은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원래 우리는 섹스와 관련된 건 항상 국가가 틀어지고 통제하고 자기들 맘대로 고나리질하면서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 니네들은 우리가 시키는 선 안에서 놀아라. 이게 한국이라는 국가 권력의 속성이야. 그나마 민주화가 되고 자유주의가 확산이 되고 이러면서 그나마 예전에 비하면 빠른 속도로 조금씩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게 팩트다. 알겠니 재준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 속고 삽시다. 자, 오늘은 성교육 참교육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해머스였고요. 구독은 동지, 제보는 템플, 멤버십은 동력. 헤이 예!